녹화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맨델리를 까시게 되면은 여기에 맨델리 웹 임포터라고 하는 게 있고, 맨델리 웹 임포터 깔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이런 저널들, 어떤 논문, 사이트 하고 싶은 논문들이 있으면은 여기 와서 이거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할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추가하게 되면은 이런 논문을 사이트 할 때 써야 되는 되게 그 정해져 있는 형태, 몇 번째, 몇 년도에 나왔고 몇 번째, 그 2019년에 몇 번째 몇 월 호인지, 그리고 몇 월 호에 몇 페이지에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논문, 그러니까 여기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에서 나온 정보를 가지고 그 작성이 되기 때문에 되게 정확하게 작성이 되어 있는 상태로 가지고 올 수가 있고, 그 맨델리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맨델리 레퍼런스 매니저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이런 식으로 열어볼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열어볼 수가 있고, 리드 누르면 읽을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사이트 할 수 있고, 뭐 하이라이트 할 수 있고, 이렇게 노트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install mendeley site for Microsoft Word 요거예요. 아까 뭐 기록이 말소가 되긴 했지만, 녹화를 안 하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논문을 쓸 때는 워드를 쓰거나 레이텍을 써야 된다 그랬는데, 이 워드를 쓸 때는 맨델리 사이트나 엔드노트 같은 이런 레퍼런스 매니저라고 하는 것들을 반드시 써야 돼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뭐 날라갔으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식으로 레퍼런스가 1, 2, 3, 4 이렇게 있다가 중간에 뭐 끼워 넣어서 1, 2, 3, 4 이렇게 있다가 중간에 얘가 원래 없었는데 이렇게 끼워 넣게 되면 이거 순서를 다시 맞춰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처리해주는 역할을 이런 그 레퍼런스 매니저가 하게 되는데, 내가 레퍼런스 매니저에서 툴 누르고 맨델리 사이트 for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이거를 누르게 되면은 여기로 오잖아요. 여기로 와서 그 요거를 설치하게 되면 전 설치가 돼 있는데, 설치하게 되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를 켰을 때 여기 뭐 이런 탭들이 있잖아요. 탭들 중에서 참조라고 하는 탭에 맨델리 사이트라고 하는 게 생깁니다. 맨델리 사이트라고 하는 게 생기면은 제가 이거를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로그인을 해야 되고요. 로그인을 하면은 요거 지금 내가 쓰고 있는 내 계정에 이렇게 동기화된 사이테이션 목록들 있잖아요. 내가 사이트 하고 싶은 논문 목록들이 옆에 뜨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 김종우라고 되어 있는 그 폴더를 들어가서 내가 아까 눌렀던 거 이렇게 해서 인서트 사이테이션 레퍼런스를 이렇게 넣어줄 수도 있고요. 혹은 여기서 검색해서 넣을 수도 있습니다. 전체 레퍼런스에서 뭐 동재랑 건영이라고 하는 친구랑 같이 쓴 건데, 네, 여기 있네요. 박건영이라서 박쥐로 뜬 요거 논문을 사이트 하고 싶다. 그럼 이렇게 클릭하고 인서트 사이테이션 하면은 여기 이렇게 사이테이션이 들어가게 되고요. 이게 첫 번째 나왔으니까 1이었는데 내가 만약에 앞에다가 다른 논문을 끼워 넣겠다, 그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순서를 바꾸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가 있을까? 뭐 이런 거를 넣겠다. 여기에다가 넣겠다. 여기다 안스러 스코어라고 하는 논문을 넣겠다. 그러면은 이렇게 들어가면은 자동으로 1과 2로 순서가 바뀌게 됩니다. 1 앞에다가 논문을 사이트하게 되면은 1과 2의 순서가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바뀌게 되고요. 여기 있는 것도 이렇게 레퍼런스들, 논문 리스트들을 하나하나씩 일일이 넣어줄 필요 없이 여기 점 3개 눌러서 인서트 비블리오그래피 이렇게 눌러주게 되면요. 이렇게 1번, 2번에 대해서 각각 이름 맞게 넣어주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시 막 이렇게 또 다른 논문 끼워 넣게 되면은 뭐가 있을까? 하이라키 드랍에 관련된 논문 뭐 여러 개를 넣을 수도 있어요. 여러 개를 넣어서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은 1, 2, 3이 한꺼번에 들어가고 4, 5 이렇게 들어가고, 이것도 차례차례 업데이트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편하게 작성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맨델리를 쓰는 방법이에요. 나머지는 워드로 텍스트 작성하는 거랑 완벽하게 동일하고, 이런 식으로 논문 사이트 하는 것만 좀 조절하면 된다. 여기에 한 가지 더해서 아까도 보셨지만 뭐 이제 동영상으로 보고 있으면 기억이 안 봤으니까 모르겠지만, 이 논문 종류에 따라서 어떤 거는 이렇게 이름을 쓰기도 하고요. 어떤 건 이렇게 숫자를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논문 사이트 할 때, 그러니까 어떤 거를 참조했다라고 할 때 가서 이 숫자를 읽어라 라는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 이름으로 적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거는 그 스타일이 다른 거고 뭐가 맞다 이런 건 없는 건데, 각각의 저널마다 셀 리포츠라고 하는 요 저널에서는 반드시 이름으로 써야 된다. 아까 봤던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라고 하는 쪽에서는 반드시
숫자로 해야 된다 이런 거를 얘기를 해 줍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할 수 있냐가 또 요 맨델리 사이트에서 해줄 수 있는 역할 중에 하나거든요. 사이테이션 세팅 들어가서요. 사이테이션 스타일을 예를 들어서 셀, 아까 우리가 봤던 게 셀 리포트니까 셀 스타일로 바꾼다. 그러면은 얘는 1에서 3으로 하네요. 저런 식으로 하는 걸로 바꿔줄 수 있고, 사이언스 어드밴스, 시카고 매뉴얼 스타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모임 에러가 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스타일을 좀 바꿀 수가 있어요. 이게 옛날에는 그 엔드노트를 써가지고 조금 무거운 대신에 에러가 덜 났는데, 이제는 그 인테그레이션이 돼가지고 한쪽에 사이드 패널로 들어간 대신에 에러가 좀 잘 나긴 해요. 그래서 아까 에러가 나면 이런 식으로 다시 로드해서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체인지 스타일에 지금 저는 셀을 선택을 했는데, 셀이 아니라 다른 거를 쓰고 싶다. 아까 봤던 것처럼 셀 리포트 스타일을 쓰고 싶다. 그럼 셀 리포트 스타일로 업데이트 하면은 얘가 또 그거에 맞게 업데이트를 해 줍니다. 그래요. 네이처 스타일로 하고 싶다. 그럼 네이처 스타일로 업데이트 해주고요.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 해주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에러가 걸리네. 이름으로 된 것도 하나 보여주고 싶은데. 네, 커스텀 스타일도 있긴 한데 커스텀 스타일은 굳이 볼 필요는 없고요. 일반적으로 여기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대부분 숫자들이 많은데 AP 7th 에디션 여기 이제 스탠다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스탠다드인 AP 스타일로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름으로 ABC 순서대로 다시 정리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워드를 사용하게 되면은 저런 식으로 작성을 하시면은 되고요. 그러니까 저게 다예요. 워드 가지고 하는 것 중에 가장 복잡한 거는 저런 논문 사이트 했을 때 논문의 순서 어떻게 제대로 정리할 건지인데, 맨델리를 쓰면 됩니다. 워드를 쓸 때는.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게 태그인데, 레이텍 태그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제가 저거를 가져왔어요. 지금 우리 연구실 홈페이지 가보시면은 올라와 있거든요. 자료가. 가서 보시면 요거 올려놨는데,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라 다른 데서 사용했던 교육자료 그대로 가지고 온 거니까 그 사람한테 감사하다고 하시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실습 코드 같은 것도 올려놓은 거 있는데, 요거 보시면은 여기서 태그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살짝 달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면서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 VS 코드에다가 확장자를 몇 개 써가지고 이게 PDF가 여기서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거 알아서 까세요. 자, 그래서 먼저 좀 간단하게 보면서 시작을 하면은, 우리가 이 레이텍이라고 하는 거를 배우기 위해서는 조금 몇 가지 알아야 되는 제반 지식이 있는데, 일단은 어떤 방식으로 쓸 건지를 좀 먼저 정해야 돼요. 어떤 방식으로 쓸 건지를 얘기할 때 제가 가장 많이 추천드리는 방법은 오버리프에다가 쓰자라는 건데, 이 오버리프라는 거는 뭐냐면은 옛날부터 존재하던 온라인으로 레이텍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방법입니다. 레이텍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이따가도 좀 자세히 나오겠지만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정확히. 네, 여기도 나와 있지만 택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1978년에 어떤 인간이 제시한 어떤
프로그래밍 랭귀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서를 만들 때 사람마다 그러니까 언어가 바뀌면은 워드에서 같은 워드에서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OS가 바뀌거나 언어가 바뀌면은 글꼴이 살짝 바뀐다거나 이런 뭐 줄간격이 살짝 바뀐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생긴 게 달라져요. 그래서 항상 PDF로 사람들이 공유하고 그랬는데 PDF는 편집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항상 정해진 대로 만들어질 수 있는 어떤 소스코드 형식으로 만들자. 소스코드를 가지고 우리가 컴파일해서 뭐 이제 그 문서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누가 코드를 짰든 간에 같은 기준에 따라서 컴파일이 될 거잖아요. 우리가 뭐 C++, C++ 혹은 파이썬 이런 코드 한국인이 썼다, 일본인이 썼다, 중국인이 썼다 그래가지고 파이썬 문법이 바뀌는 건 아니니까 그런 식으로 문서를 만들 수 있는 어떤 그 프로그래밍 언어를 만들자. 그래서 택이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됐고요. 보면은 택이 뭐 택, PDF 택, 뭐 세택, 루아택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있는데 중요한 거는 택이랑 레이텍의 차이 정도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이랑 레이텍은 문법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쓰는 건 결국 레이텍이거든요. 택은 되게 고전적인 거고, 그러니까 중세 국어 같은 느낌이고요. 이게 현대 국어 같은 느낌이에요, 레이텍이. 그러니까 일반적인 택 같은 경우에는 되게 제한적인데 우리가 그거를 진짜 프로그래밍 언어 수준으로, 그러니까 외부 라이브러리 가지고 오고 막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레이텍이 됩니다. 그렇게 택과 레이텍이 있고 여기 PDF 택, 제택, 루아택, 택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그 컴파일러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컴파일러가 사용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랑 같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호환성을 위해서 보통 PDF 택을 많이 씁니다. 여러분들이 오버리프를 많이 쓰시니까 오버리프를 기준으로 보면요. 오버리프도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컴파일러 설정에 PDF 택이라고 되어 있죠. PDF 레이텍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여기 다른 것들 고를 수도 있고 뭐 텍스 라이브라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제 ID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VS 코드나 파이참 같은 친구인데 VS 코드 파이참 같은 거를 몇 년도 버전을 쓸 건지 그리고 컴파일러는 PDF 레이텍을 쓸 건지 레이텍을 쓸 건지 이런 식으로 골라주게 얘기를 하는데 디폴트는 PDF 레이텍을 쓰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요 언어라고 하는 거는 중세 국어 쓰지 않잖아요. 우리 전부 다 그냥 현대 한국어 쓰니까 레이텍을 쓰게 된다. 그래서 막 이런저런 종류가 있는데 그냥 나중에 헷갈리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냥 간단하게는 우리가 언어는 레이텍 언어 종류는 레이텍을 쓰고 그거에 대한 컴파일러로는 PDF 레이텍을 쓴다. 나머지는 그렇게 알 필요 없어요. 그렇게 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읽는 거를 제가 뭐 이제 맨 처음 보면은 그렇게 읽을 수 있거든요. 라텍스라고 읽을 수도 있는데 요거 레이텍이나 라텍이라고 읽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이 택이 그리스어예요. 그러니까 TX라고 써놓긴 했는데 그리스어로 아트라고 하는 테크놀로지 앤 아트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래요. 근데 그걸 그리스어로 읽었을 때 택이라고 읽기 때문에 정확히는 태하고 이게 히읗 발음이래요. 근데 이제 뭐 태하고 히읗 발음이면 우리는 택이라고 읽게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다 택이라고 읽고요. 미국 사람들은 레이텍이라고 읽고 유럽 사람들은 라텍이라고 읽는 경우가 종종 있긴 한데 그냥 우리는 미국 영어 쓰니까 레이텍이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요 택은 택이라고 읽고 요 택은 레이텍이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택을 결국 레이텍을 쓰게 될 건데 우리가 오버리프를 많이 쓰게 되는 거는 결국에 이게 다른 사람들과 공유해서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온라인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 온라인으로 하는 게 왜 중요하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옛날에는 텍스샵 요거 썼었는데 요거는 이제 맥에서 쓸 수 있는 IDE예요. 그러니까 VS 코드 파이참 같은 거고 여기에서 설정 통해 가지고 어디서 설정한지 다 까먹었는데 어떤 PDF 레이텍 쓸 건지 어떤 그냥 플레인 텍 쓸 건지 레이텍 쓸 건지 그리고 혹은 다른 컴파일러 쓸 건지 이런 것들을 설정해서 썼어야 됐어요. 뭔 말인지 알겠죠? VS 코드에서 우리가 파이썬만 쓸 수 있는 거 아니고 C++도 쓸 수 있고 뭐 매트랩도 쓸 수 있고 거의 모든 언어를 다 쓸 수 있는데 대신에 그 언어를 쓰기 위해서 컴파일러 세팅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텍스샵을 쓰든 텍스 라이브를 쓰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뭐 다른 것들도 있는데 그런 걸 쓰든 어떤 걸 쓰든지 간에 우리가 그거에 맞는 언어 레이텍을 쓸 거다. 그리고 레이텍을 쓰면서도 어떤
컴파일러를 쓸 거다를 맨날 설정해 줬어야 되는데 그게 옛날에는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었어요. 누구는 뭐 몇 년째 버전 쓰고 뭐 파이썬 3.9 쓰고 파이썬 3.8 쓰고 이런 것처럼 몇 년째 버전 쓰고 누구는 뭐 PDF 레이텍 몇 번째 버전 쓰고 이러다 보니까 그거를 조금 모두가 같은 환경에서 하기에는 온라인으로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다른 사람을 초대하고요. 이런 식으로 초대를 하고 그래서 이제 에디터로 넣든 리뷰어로 넣든 뷰어로 넣든 뭐 에디터로 하면 쓸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은 컴파일러랑 같은 언어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같은 버전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모두가 이제 공유하고 같이 편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버리프를 많이 사용합니다. 옛날에는 이 오버리프가 완전 무료였고요. 이제 원래는 쉐어 레이텍이라고 하는 그런 사이트였는데 이게 오버리프라고 하는 비슷한 다른 서비스한테 인수가 됐어요. 쉐어 레이텍일 때는 무료였고 그때는 오버리프가 유료였나 그랬는데 이게 오버리프가 쉐어 레이텍을 인수한 다음에 원래는 좀 무료로 계속 하다가 이제는 몇 가지 기능 제한들을 뒀어요. 예를 들면은 아까 제가 이렇게 인바이트 하는 거 보여줬는데 인바이트가 한 명밖에 안 될 거예요. 이제 한 명밖에 안 되고 속도도 제한이 됩니다. 컴파일 했을 때 속도도 제한이 되는데 저는 그냥 귀찮아가지고 1년 결제했는데 보통 이제 좋은 학교들은 이거를 라이센스를 주긴 합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 있는 사람이랑 같이 하면은 좀 더 편하고 뭐 그런 게 있긴 해요. 어쨌든 우리 학교가 줄 일은 없으니까 그냥 결제하시거나 로컬하게 설치해서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 오버리프가 쉐어 레이텍을 인수했는데 쉐어 레이텍이라고 하는 회사가 갖고 있던 마인드가 애초에 이거를 오픈소스화 하자, 그러니까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드는 걸 오픈소스화 하자다 보니까 이거를 오픈소스로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버리프의 세팅을 이제 로컬하게 돌릴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는 해요. 근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면 다른 대체제가 많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요 페이퍼리아라고 하는 건데 페이퍼리아는 딱 생긴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못생겼거든요. 그래서 좀 쓰고 싶은 마음이 잘 안 들긴 하지만 어쨌든 이거 뭐였지 계정이? 네, 굉장히 쓰고 싶지 않죠. 쓰고 싶지 않지만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오버리프랑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쉐어하는 거에도 제한 없고 컴파일하고 이런 속도도 느려지진 않았어요. 그냥 애초부터 느릴 뿐. 아무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결국 여러분들이 설치해서 쓰셔야 되거든요. 설치해서 로컬하게 결국에는 컴파일러랑 언어기 때문에 설치해서 쓰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파이썬, 주피터 노트북, 콜랩 이런 게 차이가 있는 게 파이썬, 주피터 노트북 같은 거를 우리가 로컬하게 설치해서 쓰는 것도 있지만 콜랩에서, 구글 콜랩에서 원격 컴퓨터로 같이 하게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웹에서 하는 거 말고 우리가 직접 컴퓨터에 설치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파이썬을 좀 다뤄보셨으니까 콘다가 대충 뭐 하는 건지는 아시죠? 그러니까 파이썬 버전이랑 파이썬 버전에 맞는 호환성이 검증되어 있는 라이브러리 리스트들 같은 걸 같이 관리하고 설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서비스거든요. 그러니까 가상 환경 세팅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서비스인데 그거 비슷하게 우리가 택도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컴파일러 종류랑 그리고 컴파일러가 먹을 수 있는 패키지, 그러니까 라이브러리들이 있어요. 외부 라이브러리들 결국 사용해야 되거든요. 수식을 좀 더 깔끔하게 쓰고 싶다던가 그림을 좀 예쁘게 넣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하려면은 우리가 어떤 패키지들을 써야 됩니다. 라이브러리를 써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일일이 설치를 옛날에 했는데 그게 이제 귀찮고 별로라서 일반적으로는 콘다 설치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거를 뭉뚱그려 놓은 뭔가를 설치를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텍스라이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텍스라이브를 홈페이지 가셔서 윈도우 버전을 설치하거나 혹은 맥 버전을 설치하거나 그냥 이제 설치하시면 되고요. 이제 맥에서는 브루라고 하는 방식으로 좀 빠르게 설치할 수 있죠. 리눅스도 뭐 sudo apt get 뭐 어쩌고 하는 걸로 설치할 수 있을 텐데 뭐 리눅스에서 텍 쓰는 사람은 제가 한 명밖에 본 적이 없어요. 여태까지 한 명밖에 본 적이 없는데 그 친구도 나중에 결국 맥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뭐 알아서 하시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텍스 라이브를 설치하고 VS 코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이나 파이썬이나
뭐 매트랩이나 다양한 언어들을 편집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고 얘기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텍도, 레이텍도 편집하고 컴파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텍스 라이브만 설치하면은 VS 코드에서 그 텍스 라이브 컴파일러를 이용해서 텍스 라이브 PDF 레이텍이라고 하는 컴파일러를 이용해서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PDF로 논문을 만들 수가 있고요. VS 코드에서 설정하는 방법은 별거 어려운 건 없고, 요게 이제 마켓플레이스거든요. 이 VS 코드에 확장 프로그램 설치하는 위치인데, 거기에서 레이텍 검색하면은 레이텍 워크샵이라고 가장 위에 뜨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제임스 유라고 하는, 그러니까 비슷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임스 유라고 하는 사람, 요 사람 거 설치하시면 되고요. 설치하시고 나면은 우리가 요 폴더 안에 있는 텍 파일을 눌렀을 때 여기 이런 게 뜹니다. 잠시만요. 텍 파일을 눌렀을 때 여기에 이런 게 떠요. 원래 파이썬 누르면 여기에 화살표 뜨잖아요. 돌려라 라고 화살표 뜨는 것처럼 얘는 이제 텍 파일을 누르게 되면은 텍 파일을 지금 열어놨죠. solutions.tech이라고 하는 파일을 열어놨으니까 그 텍에 맞는 빌드 레이텍 프로젝트, 그리고 이제 이 프리뷰 PDF로 컴파일해라 라고 하는 두 가지 버튼이 뜨게 됩니다. 이 빌드 버튼을 누르게 되면요, 지금 요 폴더 안에 있죠. 엑서사이즈 1에서 3이라고 하는 요 폴더 안에 있는데, 빌드를 하게 되면은 이 텍을 PDF로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쓸데없는 것들이 생기게 되고요. 그러면서 솔루션 PDF 컴파일도 완료돼가지고 파일이 나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뭐 Let's get started 어쩌고저쩌고 하고 내가 여기 적어놓은 그대로 논문이 컴파일 돼가지고 나오게 되는 겁니다. 어떤 방법을 쓰셔도 솔직히 상관은 없어요. 뭐 레이텍 오버리프에서 쓰시든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VS 코드에서 쓰시든 상관없고요. VS 코드에서 쓰면은 보통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서로 공유하고 편집하게 되냐, 기세 시스템을 보통은 이용합니다. 여기 이슈나 풀 리퀘스트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뭐 하는 건지 대충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뭐 나중에 또 배우게 될 거지만 협업을 하게 되면은 내가 이거 기능 수정했는데 요거 받아줘 라는 식으로 풀 리퀘스트 보내면은 검토하는 사람, 이거의 메인 프로젝트 관리자가 컨트리뷰터들이 이런 식으로 이거 넣어줘 풀 리퀘스트 한 거를 보고서 이건 받을만하다 하고 받고, 받을만하지 않다 싶은 거는 안 받고, 이런 식으로 이전 버전과 현재 버전을 비교하면서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네, 이런 식으로 여기는 이제 다 새로 생긴 거나 지워진 거밖에 없는데, 이게 제대로 수정된 파일이 있으면은 수정되기 전과 수정된 다음에 파일의 형태가 뭐 이렇게 써져 있어요. 지금 한번 해보면은 솔루션 말고 edit this 요거에서 이런 식으로 넣어주고요. 아니 씨, 왜 이렇게 전화를 해야 돼? 여보세요? 잠깐만요. 이거 제가 다시 전화해야 될 것 같은데. 잠시만요. 이거 세이브 하면은 변경사항이 뜨고 업데이트하고 커밋하고 동기화 시키면은 여기에 뜰 거예요. 변경됐다고. 그게 기수로 여러분들 보내는 방법이잖아요. 이제 방금 올라왔죠? 방금 올라온 거 확인해서 이게 보시면은 이렇게 수정된 거 같은 경우는 어디가 수정됐는지 이런 식으로 뜨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풀 리퀘스트 이런 식으로 한 건 제가 지금 관리자인데, 관리자가 수정해서 넣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번에 들어갔지만
풀 리퀘스트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 사람이 어떤 걸 수정했는지를 보여주고 그거를 어디를 넣어야 된다라는 거를 알려주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기반해가지고 이제 요거는 그래 넣어도 되겠다, 뭐 이거는 넣으면 안 되겠다 이런 식의 수정 요청을 보고서 어떤 거 수정 받겠다 안 받겠다라는 거를 달아서 넣어주는 방식으로 협업을 하게 됩니다. 뭔 얘기냐? 우리가 오버리프로 할 때는 그냥 오버리프에서 이런 식으로 그 서로 여기다가 넣어서 사람 한 명 넣어서 같이 하도록 하고, 뭐 예를 들면은 아까 봤던 것처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잠시만요. PDF가 아니라 에디터로 하고 애드 코멘트 이렇게 달아가지고 뭔가 이제 서로 대화를 할 수 있거든요. 여기다가 어떻게 해줘라 이런 식의 수정사항을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로컬하게 돌리는 경우에는 그런 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하고 커밋 메시지 혹은 풀 리퀘스트 같은 메시지를 적어주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풀 리퀘스트 해가지고 이거를 어떤 식으로 내가 수정했으니까 한번 봐달라라는 식으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 서비스를 쓰는 게 아무래도 편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편해가지고 이런 것들로 이제 풀 리퀘스트 보고서 이건 할만하다, 이 아니다 이런 거를 편집하고 하는 방법이 익숙하지 않다면은 저런 방식으로 그냥 온라인 방식을 쓰는 게 가장 편하긴 합니다. 그래요. 그게 레이텍이고요. 레이텍의 문법 구조는 좀 간단하게 하면서 넘어갈게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레이텍에 대한 구조를 잘 알면은 좋겠지만 굳이 잘 알지 못해도 상관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는 당연히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코딩이랑 비슷해요. 항상 여러분들이 이제 코딩할 때 제가 항상 하는 말인데 도큐먼트를 보라고 하잖아요. 뭐 파이썬, 뭐 numpy, add, documentation 이렇게 보면은 실제 numpy에서 add라고 하는 함수가 어떤 거를 입력값으로 받아서 파라미터 x1, x2 어떤 걸 입력값으로 받아서 리턴으로 어떤 걸 주는지 이런 식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처럼 오버리프에서도 테이블 이렇게 치면은 우리가 이런 문법 같은 것들을 정리를 해놨어요. 어떤 식으로 쓰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혹은 GPT나 제미나이 같은 것들이 이런 것들도 코드이기 때문에 코드 에디팅을 잘하는 서비스들은 대부분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잘 대답을 해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다 넣어놓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넣어놓을 수 있는 거는 넣어놓고 넣어놓지 못하는 거는 그렇게 순서대로 좀 보시고 찾아보시고 넣어줘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기본적인 것들만 몇 개 좀 알고 계시면은 도움이 많이 됩니다. 기본적인 거는 우리가 이거를 저널에 대한 텍 파일을 열어서 보시면요. 도큐먼트 클래스라는 방식으로 이게 어떤 글인지에 대한 내용이 맨 처음 들어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봤던 오버리프에서 좀 보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도큐먼트 클래스가 저널, 아티클, 서밋, PDX 텍스 이런 식으로 되게 다양하게 들어가 있고, 데피니션에 MDPI라고 하는 저널에서 나온 어떤 논문지의 형식을 띄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위에 MDPI 있고 이런 스타일이 정의된 상태로 도큐먼트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 스타일 같은 것들은 보통 여기 보면은 여기 이런 식으로 되게 다양한 파일들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 이건 우리가 보통 안 건드립니다. 그냥 예를 들면은 네이처면 네이처, 셀이면 셀, 이런 식으로 각각의 저널에서 정해놓은 스타일 파일들이 있어요. 그냥 그거는 템플릿 폴더째로 가지고 오면은 돌아가도록 되어 있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런 걸 건드리는 건 아니고요. 여기는 AMS 아트라고 하는 되게 일반적인 레이텍 문서를 만드는 방식이라는 뜻이고, 그 문서를 이렇게 도큐먼트 클래스로 어떤 종류의 문서인지를 선언을 하고요. 참고로 지금 요것도 태그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요 이 슬라이드도 도큐먼트 클래스에서 어떤 슬라이드의 형태다라고 적어주게 되면은 그 슬라이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AMS 아트라고 하는 양식에 맞는 어떤 도큐먼트 클래스를 선언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어떤 종이 형태의 이런 플레인한 제목 달려있고 이름 달려있고 이런 형태의 문서가 생기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시면은 도큐먼트 클래스를 가장 먼저 선언하긴 하는데 이런 식으로 코멘트가 달려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석 처리된 거, 주석 처리는 이렇게 퍼센트 표시로 하게 되고요. 이 도큐먼트 클래스를 달아준 다음엔 우리가 사용할 패키지들을 넣어줍니다.
우리가 파이썬에서는 임포트하고 띄고 패키지 이름을 달아주게 되는데 이 택에서는 use 패키지 같은 용어를 써가지고 우리가 넣어주게 됩니다. 수학 관련된 거, 뭐 PDF 랜드스케이프인가? 이게 저기 PDF 돌리는 건가 그래요.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패키지들을 넣어주고 사용하게 되고 보시면은 패키지가 도큐먼트 클래스 선언하고 패키지 넣고 뭐 퍼스트 페이지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뭐 쭉 들어가고 보면은 타이틀 사이테이션 뭐 어서 들어가고 쭉 내리다 보면은 앱스트랙트가 한번 나오고요. 키워드 있고 비긴 도큐먼트가 드디어 나와요. 레이텍은 일반적으로 이런 블록들 같은 거 어떤 중요한 요소들을 쓸 때 비긴, 엔드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뭔 얘기냐면은 이렇게 역슬래시거든요. 이거 역슬래시 비긴 도큐먼트 하면은 반드시 역슬래시 엔드 도큐먼트를 해줘야 돼요. 중간에 뭐 비긴 앱스트랙트를 하면은 엔드 앱스트랙트를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아까 보시면은 도큐먼트 클래스하고 유저 패키지 유저 패키지 이렇게 넣어주는 패키지들 넣어주는 것들 여기 중간에 들어갔었고 그리고 뭐 타이틀이나 어서 같은 게 요 앞쪽에 있었어요. 이거는 양식에 따라서 조금 달라요. 우리가 AMS 아트라고 하는 거는 도큐먼트 안에서 타이틀 어서 이런 것들을 지정해서 넣어주게 되지만 아까 봤던 이런 저널 양식에서는 도큐먼트 바깥에 도큐먼트 시작하기 전에 앱스트랙트 같은 거 뭐 이런 어서 같은 것들 정의해서 넣어주는 그런 양식의 차이들이 조금 있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인 거는 도큐먼트 클래스로 선언하고 시작해야 되고 도큐먼트 비긴한 다음부터 본문이 시작돼야 되고 반드시 비긴한 거는 엔드를 시켜줘야 된다 라는 양식의 기본 정의가 있고요. 그래서 요 edit this 여기에다가 아까 봤던 것처럼 문서가 되려면 어떤 거를 수정해야 되나를 생각해 보시면은 당연하겠지만 요게 없기 때문에 도큐먼트 클래스를 앞에다 달아줘야 되고요. 맨 앞에다 달아줘야 되고 그리고 비긴 도큐먼트 하고 엔드 도큐먼트 해서 엑서사이즈가 지금 Let's Get Started가 타이틀이니까 여기 타이틀 안에는 Let's Get Started를 넣어주고 어서는 name 넣어주고 이 today는 지금 역슬러시가 달려있는 거 보면 아시겠지만 명령어예요. 명령어고 앱스트랙트 안에 적당한 앱스트랙트 넣어주고 타이틀 생기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방식으로 얘를 수정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형식의 태기, 그러니까 PDF 파일이 나오게 됩니다. 이 파일이 나오게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Your name에 name 넣어주고 이런 거 하면은 그래서 그거는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몇 가지 좀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역슬래시는 명령어를 의미하는 거예요. 역슬래시하고 뭐가 붙어 있으면 항상 명령어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조금 귀찮은 게 이런 거죠. 우리가 로컬하게 쓰면은 우리가 이런 게 언어가 뭐예요? 파이썬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설명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설명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으면은 어떻게 나올 건지를 미리 예측하기가 쉬운데 이 로컬하게 돌리면은 제한적으로 좀 나오게 되는 반면에 얘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게 컴파일 되면 대체 어떤 식으로 나올 건지를 미리 보게 한다거나 이런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오버리프를 많이 사용하게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이런 슬래시가 달려있으면 항상 명령어예요. 명령어로 만들어주는데 우리가 지금 이 택이라고 하는 글자가 뭐 이상하게 생겼잖아요. 아까부터 계속 보는데 레이텍도 이렇게 생겨먹었고 택도 이렇게 생겨먹었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은 명령어예요. 그러니까 택에서 택이라고 하는 거를 쓰고 싶으면은 택이라고 하는 심볼을 쓰고 싶으면은 우리가 이 역슬래시 tex를 달아주게 되면은 요 택이라고 하는 문자가 한 번에 튀어나옵니다. 그렇게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퍼센트 같은 거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퍼센트 표시 우리가 이런 식의 주석 처리할 때 쓴다 그랬는데 주석 처리 말고 퍼센트라고 하는 심볼을 쓸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10%, 20%라고 하는 퍼센트라고 하는 기호를 쓰고 싶을 때는 이스케이프로서 이런 식의 역슬래시를 앞에다 달아줘야 됩니다. 역슬래시 퍼센트 해야지 퍼센트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subsection name에서 10강 퍼센트 10% 혹은 10% 혹은 10% 이렇게 해가지고 텍스트를 보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걸 엔터를 쳤어야 되는데 잠시만요.
서브섹션 네임 한 다음에 10%한 거는 10 한 다음에 주석 처리가 되는 텍스트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 퍼센트는 지금 나오지가 않았죠. 그리고 두 번째로 친 거 10%는 여기 보시면 10하고 퍼센트 기호가 제대로 들어간 게 보입니다. 이 퍼센트도 명령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역슬래시를 달아줘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모든 명령어는 이런 식의 저걸 달아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명령어를 끊고 싶으면은 이렇게 슬래시 택하고 띄어서 줘야 돼요. 슬래시 택하고 띄어서 줘야지만 우리가 택한 다음에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의 명령어로 이어지지가 않아요. 택하고 니시언, 테크니시언이라는 테크니시언이라고 하는 거를 써주기 위해서 우리가 택하고 니시언을 그대로 붙여서 써주게 되면은 얘가 명령어가 technician이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는 줄 알고 그거를 만들려고 컴파일하다가 오류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tech하고 띄어쓰고 니시언을 하니까 tech은 명령어 처리가 돼가지고 tech이라고 하는 걸로 딱 심볼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니시언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냥 일반 문자로 니시언이 들어가게 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레이텍도 레이텍으로 넣어주고 아까 봤던 today라고 하는 명령어는 오늘 날짜를 넣어주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 더 많아요. 이렇게 head 쓸 때 어떤 문자에다 head 달아줄 때 이런 식으로 달아주기도 하고 이렇게 유럽에 있는 어떤 언어 같은 거는 이런 식으로 표기하는 경우들 있죠. 그럴 때 이렇게 달아주기도 하고요. emphasize 할 때, 그러니까 이런 hello라고 하는 요거를 강조하고 싶으면은 emp하고 중괄호 사이에다 넣으면은 요 텍스트가 강조된다거나 우리가 이 위치에다가 풋노트 위치에다가 풋노트를 달아주겠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풋노트를 달아주겠다 그러면 우리가 하고 풋노트 하고 이렇게 컴파일을 하게 되면요 풋노트가 여기 들어간 게 보이죠? 로피탈 뒤에 2번이라고 하는 풋노트가 생기고 2번은 this is a footnote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도록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다 명령어로 처리할 수 있는데 어떤 명령어가 있는지 여러분들 모르잖아요. 그럼 그때그때 검색해서 알아보고 쓰시면 된다는 얘기고요. 이런 식의 대부분의 것들은 오버리프에서 만들어 놓은 이런 도큐멘테이션에 다 있어요. 웬만한 건 다 있거든요. 근데 좀 더 예쁘게 하고 싶고 막 그럴 때 좀 다른 GPT한테 물어본다거나 이런 일들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그 중에서 조금 알아두면 좋은 거는 텍스트 IT라고 되어 있는 텍스트 이탈릭체로 써라 라는 건데 이렇게 텍스트 이탈릭체를 하고 중괄호 하고 그 안에 넣은 텍스트가 이탈릭으로 나오게 됩니다. 약간 기울임꼴로 나오게 되고요. 텍스트 BF는 볼드페이스를 의미해서 진하게 처리가 되고요. 텍스트 TT는 타임라이터 패밀리라 그래서 코드라는 거 알려줄 때 좋은 형태의 어떤 폰트로 바뀌게 됩니다. 요 세 개는 되게 중요하고 스몰캡스 요거는 쓰는 일은 별로 없는 것 같긴 해요. 웬만하면 이제 저널의 스타일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탈릭, 볼드페이스, 타임라이터 요거는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요게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워드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앞에 큰 따옴표랑 뒤에 큰 따옴표가 서로 이제 이런 식으로 잘 들어가게 되죠. 맑은 코딩 말고 다른 문자로 봐야지 조금 더 티가 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66 ABCD 99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시하고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 요거를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기서 해보려고 하면은 문제가 생기거든요. 요거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시면은 우리가 원래 워드에서 하는 것처럼 하게 되면은 얘는 항상 요 9에 해당하는 따옴표만 생겨요. 그러니까 6에 해당하는 따옴표가 안 생기거든요. 요거 그냥 우리가 워드에서 하는 방식대로 했을 때는 이렇게 6이 안 생기고 9만 생기고 이쪽도 9고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열어주는 따옴표, 닫아주는 따옴표를 순서대로 쓰고 싶다면은 여러분들 키보드 보시면은 1, 2, 3, 4, 5, 6, 7, 8, 9, 0에 이렇게 숫자 열이 있잖아요.
1의 왼쪽에 있는 거, 물결표 표시되어 있는 그거를 Shift 안 누르고 누르면은 이런 점이 생깁니다. 만약에 맥을 쓰고 있으면은 영어 형태로 써야 돼요. 영어가 아니면은 저기 W 원 기호가 들어가거든요. 맥 쓰는 사람들은 뭔 얘기인지 알 텐데 어쨌든 그 1에 1이라고 하는 숫자 버튼 왼쪽에 있는 물결 표시 있는 그거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생긴 그 따옴표가 들어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생긴 눈썹같이 생긴 이런 따옴표가 들어가거든요. 요게 6에 해당하는 따옴표입니다. 6에 해당하는 따옴표고 요거는 9에 해당하는 따옴표라서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큰 따옴표를 쓸 때는 이 왼쪽에 있는 요 따옴표 기호는 Shift 누르고 누르는 큰 따옴표 기호는 Shift 누르고 누르면은 이제 두 개가 동시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왼쪽은 그 1 왼쪽에 있는 그 이상하게 생긴 따옴표를 두 번 눌러줍니다. 한 번, 두 번 눌러주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한 번, 두 번 눌러서서 66을 만들고요. 왼쪽도 큰 따옴표 이렇게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한 번, 두 번 눌러서서 큰 따옴표 닫아주는 거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이런 식으로 생기게 됩니다. 이거 택 써가지고 작성하는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그 실수를 하는 건데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틀리면은 되게 짜쳐 보여요. 그러니까 그 논문을 쓰시면은 좀 잘 아시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박사과정 학생들도 많이 틀리고 그래요. 뭐 우리나라든 외국이든 카이스트든 단국대든 상관없이 다 똑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런 거 잘 보셔야 되고 그리고 한 가지 또 좀 신경 써야 되는 거 대시를 하나만 쓰면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대시가 하나가 나오고 대시를 두 개 쓰면 약간 더 긴 대시가 되고 대시 세 개 쓰면은 더 긴 대시가 됩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기준에서는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우리가 결국에는 원어민들한테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역할이 달라요. 저 랭스에 따라서. 하이픈, N-, M-라고 하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이픈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두 개를 연결된 거 있잖아요. 스테이디 오브 디 아트 할 때 이런 식의 중간에 들어가는 걸 하이픈이라고 얘기하고요. N-는 범위 얘기할 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얘기하는 그 두 개 썼을 때를 N-라고 하는 거예요. N- 같은 경우에 두 개 했을 때 이렇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우리는 보통 물결표 많이 쓰는데 일반적으로 서구권에서는 이런 식의 N-를 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M-는 그 글 같은 거 보면은 약간 중간에 그 괄호로 넣는 거 표기하는 거 대신에 이렇게 일렬로 되어 있는 글 사이에 있는 그 뭔지 알죠? 그러니까 책 같은 거에 많이 나오는 그러니까 이렇게 쭉 나오다 갑자기 부연 설명 나올 때 쓰는 게 M-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쓰는 포인트가 다릅니다. 그래서 잘 알고 계셔야 되고요. 저거 모른다고 큰일 나나? 큰일은 안 나는데 우리가 논문은 잘 써놓고 이거 가지고 지적하면서 리젝하겠다 그러면 조금 기분이 나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본적인 거라서 오히려 이런 기본적인 것도 제대로 안 해놨으면서 이 글을 내가 읽어야 되냐 이러는 성격 파탄자들이 세상에 많기 때문에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대시 같은 것도 잘 신경 써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저기 솔루션 파일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1, 2 이런 식으로 나온 것들이 있어요. 이런 걸 섹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섹션 구분은 여기 보시면 섹션 아메리칸 룰렛이라고 하면은 섹션 1 아메리칸 룰렛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순서대로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숫자를 제거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별을 달아주게 되면 숫자가 없어지고요. 숫자를 달아주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별을 빼주면은 됩니다. 섹션에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숫자가 들어가 있는 형태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섹션 아래에 있는 그러니까 대제목 아래에 소제목 하나 작은 섹션 하나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서브 섹션이라고 달아주면 되고요. 서브 섹션 안에도 또 만들고 싶다 그러면 서브 섹션을 만들면 됩니다. 그 안에도 또 달고 싶으면 서브 섹션을 만들면 되고요. 근데 이게 무한히 되진 않고 서브 섹션까지만 될 거예요. 그 이상부터는 안 되거나, 그러니까 이 문장의 구조에 따라서 여기 보면 없다 그러죠. 그 에러가 생기는 게 얘 같은 경우에는 서브 섹션까지만 지원하는 문서 양식이기 때문에 서브 섹션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이런 식으로 서브 섹션까지만 만들어지는 거예요. 서브 섹션까지만.
그래서 섹션 안에 서브 섹션 안에 서브 섹션 이런 식으로 섹션 안에 서브 섹션 안에 서브 섹션 이렇게 만들어지는 형태로 우리가 이렇게 텍스트의 위계를 만들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수학적인 거는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이 레이텍을 사람들이 많이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수식을 넣기가 너무 편해요. 익숙해지면. 수식을 넣기가 편하다는 거를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얘네도, 그러니까 노션도 그런 식의 수식 입력 방식을 지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지? 이런 식의 수식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 노션 같은 거 혹은 마크다운에서도 이런 수식 입력 기능을 지원할 때 레이텍으로 작성하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레이텍으로 수식 쓰는 방식을 잘 알고 계시면은 우리가 여기저기서 수식을 넣는 거를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수식을 쓸 때는 아까 제가 저희 달러사인 이렇게 했는데, 달러사인을 한 개 쓰거나 두 개 써가지고 수식 블락을 감싸거나 혹은 요런 슬래시 괄호로 열고 닫아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 슬래시가 이 역슬래시 괄호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서도 써야 돼요. 다른 데서 쓰는 명령어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수식을 넣을 때는 보통은 달러사인을 씁니다. GPT한테 물어보면 가끔 이렇게 알려주는 경우가 있는데, 사람들은 보통 달러사인을 써요. 워드프레스도 보면은 워드프레스도 다 쓰는 건데, 그래도 뭐 그냥 한번 봅시다. 여기에서 우리가 x는 fx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은 어디 갔어? 네, 이런 식으로 등장하게 되고요. 여기 있죠? 확대가 네, x는 fx, y는 fx라고 하겠구나. y는 fx 이런 식으로 써주면은 이런 식으로 문장 안에서 수식을 넣어줄 수가 있게 되고요. 네, 이런 식으로 문장 앞에 붙죠. 이렇게 만들어줄 수도 있고, 이렇게 달러사인 두 개로 감싸주게 되면은 문장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줄 바꿈이 돼서 하나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수식들을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 수식들에서 우리가 수학적인 기호 쓸 때 들어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아까도 자꾸 말씀드립니다만, 여기에서 수학과 관련된 거 표현하는 방법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학 기호들은 당연하겠지만 다 넣을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제곱 기호 하는 거는 Shift 6 이렇게 되어 있는 눈웃음 표시 이렇게 해가지고 올려줄 수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넣을 수 있는 기호들을 다 넣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를 써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거는 경험하시면서 계속 익숙해져야 됩니다. 여기서는 그냥 기본적으로 그런 식으로 수식을 넣는다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참고로 하나만 더 알려드리면, 이런 것들이 이제 스퀘어 루트라고 하는 명령어예요. 그 스퀘어 루트를 넣으라는 건데, 이런 것들을 외워야 되거든요, 결국에는. 혹은 찾아보거나. 근데 좀 기억해두면 좋은 거는, 이런 수학 기호들을 그냥 텍스트가 아니라 이 수식의 형태로 넣어주면은 이게 한 덩어리로 나오게 됩니다. 한 덩어리로 나오게 돼서 좀 더 수식과 인테그레이션이 깔끔하게 되는 것들이 있고, 한 가지 더 해서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
그릭 레터들, 그러니까 그리스 문자들 같은 거 넣을 때도 알파라고 하는 거를 어디서 구글에 검색해가지고 복사 붙여넣기 하는 게 아니라 슬래시 알파 이렇게 되면은 알파가 나오게 됩니다. 보면은 슬래시 소문자 알파가 있고 슬래시 대문자 G로부터 시작하는 감마가 있는데 이거 다 그리스 문자잖아요. 이렇게 소문자로 쓰는 거는 소문자 알파 값 얘기하는 거고 대문자로 쓰는 건 대문자 감마 값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장 익숙한 것 중에 하나가 저거죠. 감마. 익숙하면은 잠깐만 어쨌든 이제 감마가 있고 이렇게 있으면은 얘네가 컴파일 된 거 보면은 이런 식이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감마가 소문자인 거, 대문자인 거 이런 식으로 표시가 나오게 됩니다. 심지어는 이거 여러분들 아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얘네들도 써요. 이렇게 수식 블락 넣기 해서 아이고 그것도 punkt하지 않네요. 다시 한번 이렇게 하고 띄어쓰기 한번 하면은 감마로 바뀌고요. 또 감마로 바뀌고 얘네들도 씁니다. 그냥 다 써요. 이 레이텍 방식의 방법이 스탠다드라서 다 쓰니까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그 외에 햇 해가지고 아까 봤던 여기 있는 햇 같은 경우에는 그 유럽 언어에 있는 것들이거든요. 유럽 언어에 있는 자모들은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수정된 경우들이 있어서 저렇게 쓰는 건데 네, 여기 있는 햇은 수학적 기호에 들어가는 햇 얘기하는 거예요. 수학적 기호에 들어가는 햇 같은 거, 틸다 같은 거 이런 거 작성하는 것도 당연히 찾아보면은 다 있다. 커먼 심볼들 이런 거는 뭐 나중에 쓰게 되면 찾아보시면 되는데 not equal, equivalent, 그러니까 동등하다, not equal, approximately 비슷하다, 그러니까 근사하게 유사하다, 혹은 subset 어디에 포함된다, superset 어디를 포함한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거 LE는 less 혹은 equal이라는 뜻이고 LE로 쓰는 경우도 있고 LEQ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 컴파일러에 따라 종류가 좀 다릅니다. G는 greater or equal, 그러니까 같거나 크다라는 뜻이에요. 이런 것들 몇 개 알고 있으면은 좀 편하게 쓸 수 있어요. C.은 센터 닷 가운데 점이고요. PM은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 이런 것들은 저도 그 기억을 좀 하는 거예요. E는 이제 그러니까 원소로서 포함된다. Times는 이렇게 곱셈 표시. 그냥 그 C. 쓰거나 혹은 별표 쓰는 게 아니라 이 Times 쓰면은 곱셈이라는 거 명확하게 표현해 줄 수 있죠. 여기까지는 뭐 프랙션이나 썸메이션, 썸은 알아두면 좋겠다. 썸은 이 시그마 표시 얘기하는 거고 언더바 하면은 아래로 내려가는 아래점자거든요. 아래점자 밑에 붙고요. 윗점자는 여기 이렇게 눈선 표시하고 나서 인피니티가 인피니티 사인이에요. 인피니티 사인인데 이 썸 하면은 요거는 요 시그마가 그 그리스어에서 S 위치예요. 그러니까 영어 알파벳으로 치면 S 위치에 있기 때문에 썸메이션의 약자로 시그마 S를 쓰는 겁니다. 암튼 썸메이션의 약자로 이렇게 그 시그마가 들어가고 밑으로 하는 거 어디서부터가 되는 거고 위로 하는 거는 인피니티 사인 이렇게 들어가는 방식대로 씁니다. 이거는 이제 파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곱셈, 그러니까 모든 원소들을 곱해라라는 뜻인데 프로덕션, 그러니까 곱해라라는 기호고 아래부터 위까지 다 곱해라라는 뜻이 됩니다. 리미테이션도 있고 극한 어디까지 가라 이런 인테그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트가 두 개 들어 있으니까 이제 적분 두 번 그러니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란 거죠? 이거 아무튼 이제 적분 중첩돼 있는 그런 것들 할 때도 쓰고 찾아보면은 많습니다. 이거 나블라라고 부르고 파셜 데리베티브 할 때 쓰는 거 찾아보면은 되게 많이 있다. 마지막으로 수학에서 중요한 거는 이런 거. 우리가 실수 같은 거 표시할 때는 매스 BB, 그러니까 블랙보드 볼드라고 하는 요 언어의 형태로 써야지 우리가 실수라고 하는 거를 표현할 수 있고요. 매스 캘리그래픽하게 쓰는 거는 보통 집합들, 액션 스페이스가 강학습 하시는 분들은 액션 스페이스 A 이런 식으로 쓰고 스테이트 스페이스도 S 이상하게 막 꼬여 있는 거 볼 텐데 그게 이제 매스 칼 썼을 때 나오는 것들이고 볼드 페이스는 당연히 그냥 볼드 페이스고요. 요거는 이제 로만 글자로 써주는 타임스 뉴 로만이나 로만 글자 이런 좀 이제 예쁘게 생긴 글씨체로 써주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좀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지요. 네, 질문 있나요 혹시? 재밌었어요? 유용했어요? 그렇다면은 다행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이제 논문을 써야 되는 사람이 많으니까 2번, 3번, 3명은 안 하도록 할게요. 다 할 거라고 생각하고. 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레이텍 쓰는 거 마무리하고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